계속 까먹는 거, 그리고 네.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부분들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성인 ADHD랑 좀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인 ADHD도 상당히 많습니다. 4%, 5%그 정도 나와요. 진단받는 사람만. 그러니까 그 성향이 있는 사람은 그것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진단받은 ADHD인데요. ADHD가 뭐냐면은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그래가지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인데요. 조금 어른이 되면 과잉행동은 좀 없어져요. 제가 어릴 때는 정말 온데를 다 기어 올라갔어요. 가구나 나무나 담벼락이나 그랬거든. 그 뛰어내리고. 그래서 많이 얼굴 갈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근데 이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하이퍼액티비티는 저절로 좋아. 자연스레 없어지는군요. 저절로 좀, 왜냐면 여기 돌아다니고 싶어도 피곤해. 그냥 앉아있어. 근데 애들 에너지가 있으니까 ADHD 있는 애들은 조금 어른들을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막 기어 올라가 떨어져, 막 여기 막 온데 다녀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에너지가 그렇게 많고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은 그래서 하이퍼액티브는 좀 좋아져요. 그럼 뭐가 심하냐면 이제 주의력 결핍 부분. 이게 왜 되냐면은 까먹어 계속. 이게 건망증 굉장히 심한 사람. 우리 다들 건망증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심하냐면 저는 이제 가스레인지에 가스를 틀고 끄는 걸 까먹어요. 그러면 심각하죠. 약속 다 까먹는 거. 왜? 잊어버리고. 애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네. 남편이 애를 안 데리고 와. 그러면은 아내는 진짜 막 열받을 수 있죠. 열받고 이렇게 책임감이 걱정되고. 없냐, 자식을 막 그러는데 사실 이 사람 자체도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거든요. 저는 자식은 없는데 강아지가 2마리가 있는데요. 풀려서 집에 있으니까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네. 난 닫았는 줄 알았는데 열려있고. 열려 있은 지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 애들이 이제 도망가잖아요. 네네. 신났어. 그래서 막 온갖 이웃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잡혀서 2번, 3번 정도 온 거예요, 우리 집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울타리, 전기 울타리를 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이 사람이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거나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이 기억을 머리에 잡고 있는 게 어려워요. 이게 working memory라 그러거든요. 작동 기억. 왜냐면 제가 의대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시험도 잘 쳤잖아요. 그때 기억을 잠시 잡고 있는 거를 정말 못해요, 저는. 우리 남편이 농담으로 너는 2초를 잡고 있지 못해. 네가 그래도 교수고 의사잖아. 그거 잘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잘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저는 어떠냐면 제 기억이 우리 남편 말로 2초잖아요. 네. 한 몇 초, 하여튼 금방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면 환자에게 해줘야 될 일이 있잖아요. 아니면 간호사에게 해줘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총알같이 뛰어가서 해주고 와요. 왜냐면 요거를 내가 뭐 마치고 다음에 해야지 그럼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력 알람에 한 3-4개씩 해놓고 근데 그 삶을 24시간 깨 있는 동안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막 무지하게 해서 그래도 막 어떻게 실수 안 하고 잡고 있는 건데 그 삶을 다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는 시각은 저 사람이 꼭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말을 흘려들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제가 카이로에 포스터 발표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네네. 이집트 카이로네. 이집트 카이로의 국제학회에 네. 발표를 하러 간 거예요. 제가 뭘 안 갖고 갔을까요? 요건? 발표 자료? 포스터를 안 가져요. 그리고 내가 외국 나가면서 영주권을 안 갖고 간 적도 있었고, 그럼 네.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온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엄청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정말 불 안 나게는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모든 노력을 해서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제대로 진단을 받으시고 약물 치료를 해보면 이 day and night 이렇게 말하시는 분 있어요. 거의 밤낮처럼 다르다 이 정도로 확 좋아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시고 이것도 제가 자가 진단도 조금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것도 그런 증상이 심한 것 같다. 이러면 또 전문한테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이것도 치료가 아주 잘 됩니다. 물론 또 그 소수는 좀 안 되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로 치료가 아주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기억 훨씬 더 잘하게 되고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직장에서 이런 평가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증상이 심하신 분은 꼭 진단을 제대로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행동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약물 치료도 있고 그러니까 꼭 치료를 또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고 저는 사실 지금은 약물 치료 받고 있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성향에 또 장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기억 못하는 거 있다고 그랬죠. 그런 분은 어떻게 되냐면 되게 임기응변에 강해져요. problem solving이 굉장히 강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카이로에 가서 포스터가 없었잖아요. 그 카이로 일대를 다 뒤져서 포스터 찍는 데를 찾았습니다. 와. 그래서 그 전날 밤에 해가지고 그 아침에. 근데 그때 별로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런 상황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당신 그거 너무 아니야. 그것만 고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분이 당신이 좀 약하구나. 그래도 당신이 이런 면이 참 괜찮아.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 사람이 더 대처를 잘 하게 되는 거예요. ADHD 증상 중에서 가장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impulsivity가 굉장히 문제예요. 충동성.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문제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나 그 물 다 줘 이렇게 한다거나, 뭐 먹는데 그냥 확 가져가 버린다거나, 내가 놀고 있는데 누가 와서 놀자 그러면 확 밀쳐버린다거나, 이런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닐 수 있고, 예를 들면 어른에서도 좀 그럴 수도 있죠. 뭐 갑자기 그냥 놀러 가재. 그냥 충동적으로. 충동적으로. 네. 아니면 이제 저희 남편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인 게 저희 남편은 외과 의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차분하게 해야 되죠, 정확도 있게 하는데 저는 충동성이 꽤 크거든요. 만약에 여행을 가고 싶다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말 여행을 한 거의 2주 정도, 3주 만에 되게 큰 외국 가는 여행을 짜요. 비행기도 그때 사기 어려운. 그 정도로 저는 되게 빨리 뭘 하거든요. 아니면 하여튼 뭐 생각만 있으면 그걸 가고 싶으면 그냥 가는 거죠? 가고 싶으면 가고, 네. 생각이 있으면 해보고, 별로 크게 많이 따지지 않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 남편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뭐라카노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무계획적이고 무모하다 할까? 무모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너무 불안해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 무모하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실수도 많이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이제 반대편을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뭔가 새로운 거 시도가 되는 거예요. 계속 재고 막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으면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좀 그렇게 막 무모하게 달라드는 편이라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도 시작한 거고, 책도 써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막 우리나라 그 내면을 건강하게 하는 문화를 일으켜보자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향에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사람이 파트너거나 아이면 장단점도 많이 얘기해주고, 장점은 좀 키워주는 장점 걸로. 좀 키워주고, 네. 근데 이 부분이 위험하면 안 되잖아. 네가 횡단보도 건널 때는 주의하시게. 요 2초 정도 기다리고 가는 거야. 이렇게 단점은 보완해주고 장점을 좀 빼어나게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옆에 사람도 그렇게 보시고 자녀도 그렇게 보시면 갈등이 아마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 중에 선택을 하는 게 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또 선택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에서도 결정하기 어렵고 생각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증상이 있기도 한데, 이제 우울증 아닌 경우에 네. 사실 결정 장애라는 장애는 있지 않아요. 증상은 있을 수는 있는데 indecisiveness라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 결정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식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부동산 같은 거 잘 모르겠는 거야. 자기 효용성이 떨어진다고도 하고 왠지 실수할 것 같고.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앞에서 한 말도 비슷한데, 모든 상황에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오지선다에 한 개 맞고 4개 틀리다 하면 맞을 확률 20%밖에 안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모든 상황에 장단점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져요. 그 한쪽을 결정한 다음에는 장점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돈은 조금 줘. 이쪽은 돈을 많이 주는데 내가 좀 싫어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결정을 했어요. 나의 기준에. 내가 지금 돈이 더 필요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게 중요해. 했잖아요. 근데 가서 이제 좋아하는 거 했어. 근데 가서 계속 돈 없다고 불평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돈 많은데 했어. 계속 일이 싫다고 불평해. 그러니까 자기가 결정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는 장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결정이 잘한 결정일 수가 있어요. 교수님 말을 좀 듣다 보니까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하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 뒤에 이제 내가 이걸 얼마만큼 만족을 하고 얼마만큼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지 여기에 따라서 아예 나의 행동들이 바뀌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정신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결정이 더 좋은 결정이나 이 결정이 더 좋은 결정이나 이런 답은 별로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불평하는 분이 있잖아요. 저쪽을 했었어도 불평했었을 거예요. 이게 정답 한 개 있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이렇게 생각해. 이 사람은 이쪽에 와놓고 저게 답이었어. 저거였어. 근데 그분은 여기 가도 저거였어 했었을 분이에요. 그래서 더 반짝이는 면을 볼 줄 아는 눈을 어릴 때부터 키워주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 잘 못하시는 분은 뭘 해야 될지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포기한다가 중요하거든요.
투자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걸 해서 얻는 게 있고 좀 위험이 있잖아요. 그쵸,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결정할 때는 opportunity cost 이게 기회비용이 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를 내가 이걸 선택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내가 감수한다거나 포기한다거나 그 결정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이에요. 이게 둘 다 하고 싶은 거지. 짬뽕, 짜장면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짬짜면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짬짜면이 생겼죠. 짬짜면. 근데 이제 인생 시츄에이션에는 짬짜면이 잘 없는 거죠. 한 개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걸 선택하면 뭔가 다운사이드가 있어. 거기에 리스크나 아니면 그거 좀 단점이나가 있단 말이죠. 이게 모든 것이 100% 막 다 좋은 이런 거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단점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그 결정도 큰 결정이에요. 우리가 자랄 때 이런 메시지 잘 못 받았잖아요. 너는 그 존재만으로 가치 있고 너는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메시지를 많이 못 받고 자란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급제이거나 이런 보상을 받으면서 그것이 나의 가치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전체적인 사람이라는 그 자체를 평가받는다는 이런 생각이 많은데 그건 사실은 왜곡된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가 너무 어릴 때부터 막 박아놔서 그게 정상인 줄 아는데 이게 사실은 왜곡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다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I'm worthy.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고 You're worthy. We are all worthy. 우리는 다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존재 가치가 그 나의 일 그 자체에 완전히 직결된다는 생각을 조금 버리시면 좋겠고 또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그 다양성 있잖아요. 나는 내 자체로 보석이고 별인 거예요. 그 말을 못 들었지만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가려고 하는 길, 다른 사람이 다 맞다고 하는 길을 잘 가는 것이 내 인생 잘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자신한테 진실해지시면서 내가 꼭 남의 기준에 이렇게 맞지는 않더라도 내가 진정 정말 하고 싶은 길은 뭘까 한번 살면서 우리도 지금 우리 30, 40대 뭐 50대 됐어도 우리 수십 년 남았잖아요. 그 인생을 그렇게 좀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면서 오히려 그렇게 가다 보면 더 내 걸 찾을 수가 있어요. 더 막 이게 망하는 게 아니고 더 오히려 더 또 되는 수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진실하고 자기의 마음에 솔직하면서 자기 길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